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게 된 김영탁 교수입니다. 자, 이번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의 기본적인 목적은 C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공학 문제에 있는 C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공학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습득하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C 프로그래밍 실습을 우리가 함께 수행을 하고 C 기반의 어떤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의 선수 과목으로는 1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정보통신공학 개론이나 그다음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이제 요즘에 그 1학년 과목으로 개설됐던 컴퓨팅 사고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미리 듣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이제 과목의 교재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함께 배우는 C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를 사용할 것이고, 바로 이게 이제 작년에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개선을 해서 출판이 된 그런 이제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교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그 이외의 나머지 참고 문헌들로서는 여러 가지 뭐 C나 C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코어 C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배웠음직한 그 이제 쉽게 풀어선 C 언어 익스프레스와 같은 이런 부분들, 이런 그 교재들이 있고 기타 영문 교재들도 이제 같이 많이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컴퓨팅 사고라는 부분들이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팅 사고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느냐, 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인류 문명의 진화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도구, 그 툴이나 아니면 이제 재질, 머티리얼, 그 다음에 동력 장치를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제 구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의 주먹보다는 단단한 그런 이제 돌을 매달아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이제 그 망치나 그 다음에 이제 창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돌은 이제 잘 부수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동기를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했다가 청동기도 잘 물러서 쉽게 이제 변형이 이루어지니까 그보다 더 단단한 철기, 강철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기 농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니까 가볍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도구를 사용하게 돼서 훨씬 더 이제 농업 생산량이 증가가 되게 됐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전기기관, 스팀 엔진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만드는 부분이 사람이나 동물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 됐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전기를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먼 거리에, 그러니까 큰 에너지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할 때 여러 가지 일을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이제 로봇들을 개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나 산업용 로봇 개발들이 되면서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됐고, 인터넷을 사용하게 됐고, 분산 처리를 사용함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좀 복잡한 이런 이제 계산들, 그다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그 다음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까지 사용을 해서 바로 이러한 이제 단계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보면은 이제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많은 사람의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협동이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더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성능을 개선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적은 에너지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에너지 효율성들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겪어왔던 산업혁명들을 한번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1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이제 18세기에 일어났었고 맨 처음에 이제 전기기관을 발명해서 사람이나 동물보다는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이제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섬유 생산을 획기적으로 정배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제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일어났었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전선을 통해가지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피가 적은 이런 이제 전선을 통해가지고 대용량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전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표준화된 모듈들을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조립하는 대량 생산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지나가는 부품들을 로봇이 조립을 하면서 이제 최종 물건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이제 일어났었고,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개발되면서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나라에 있는 전문가들끼리 서로 이제 협동 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보면은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같은 이런 기술들이 개발돼 가지고 사람이나 사물 공간들이 초연결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초지능화되는 이런 단계로 진행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접속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제 기기들도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니는 뭐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시계도 마찬가지고 스마트워치를 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도 인터넷에 연결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가 되고요.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축적해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들이 되겠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되는 기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과목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C 프로그래밍이고, 이 자체가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팅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숙달되어야 됩니다. 이 컴퓨팅 사고, computational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에서 컴퓨터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나 사람의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일반화시키고 추상화시켜가지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은 이미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이제 일반화된 문제 처리하는 요령을 잘 활용해서 그 문제를, 변종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컴퓨팅 사고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사고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요령을 잘 이렇게 이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컴퓨팅 사고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컴퓨터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구조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그 다음에 운영체제,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하드웨어부터 이제 살펴보면은 하드웨어 첫 번째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컴퓨터의 가장 중앙 연산 처리 장치, 중앙에 있는 그 핵심 연산 처리 장치입니다. CPU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이고 Central Processing Unit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있고요. 메모리 이제 그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이제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 출력하는 기능들이 있고 I/O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키보드나 그 다음에 화면, 모니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스피커, 마이크 같은 부분들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프로세서가 있는데 코어 프로세서는 중앙연산 처리 장치 이외에 좀 특수한 그런 이제 연산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최근에 AI 기능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USB 스틱으로 꽂아서 이제 기능들을 보강하는 부분들도 개발들이 돼가지고 사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스크 스토리지는 좀 더 큰 용량의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하드 디스크,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 같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이제 이 컴퓨터를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접속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선 통신망이 있고 무선 와이파이 통신망이 있고 이런 이제 기능들을 사용하죠. 다음에 센서와 액추에이터들이 있는데 최근에 사물 인터넷으로 구성되는 이런 이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상황들에 대한 그 센서를 이용을 해서 그 상태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온도를 측정하고 아니면 습도를 측정하고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 이 주변 지역에 어떤 뭐 특정된 어떤 이제 그 상황들이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이제 카메라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적외선 그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침입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센서가 담당합니다.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는 이제 모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히터나 에어컨 같은 이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동작이 구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에 운영체제가 있는데 운영체제는 바로 이제 이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적인 이제 기능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그 어떤 순서로 일을 처리할지를 그 순서를 정해주는 스케줄링 기능이 있고, 그다음 메모리를 관리하고, 그다음 파일을 관리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하부에 있는 이제 아래쪽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드웨어들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기능들, 그 다음에 통신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체제는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예정인 C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C를 좀 확장해서 객체 지향형으로 쓸 수 있는 C++ 이 형태로 구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C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드웨어를 같이 제어를 해야 될 때는 가장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통신공학의 그 학생으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결합한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다루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전공이기 때문에 이 C 프로그래밍은 필수라고 볼 수 있고 운영체제 안에 들어가는 바로 이런 기능들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실제 이런 이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위에서 이제 실행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고 라이브러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제공을 해주는 기본 기능들인데 라이브러리들은 운영체제와 하드웨어가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한테 그 연결 통로를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다시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장치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운영체제 쪽으로 이제 서로 통신을 하면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들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그 구현들을 하게 됩니다. C나 아니면 자바나 아니면 파이썬 같은 이런 부분들이 되고 아니면 C++ 역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결국 이 과목에서 이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나 과학자로 생각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컴퓨팅 사고를 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담당하게 될 부분들이 단순 반복 작업 위주의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공으로서 이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인 설계를 할 수 있고
신속한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 또는 과학자로 육성되도록 안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과 자료구조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설계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 자료구조를 좀 더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컴퓨팅 사고와 프로그래밍의 즐거움들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이제 과목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맨 처음에 있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컴퓨팅 사고와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소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뭔지,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가 뭔지, 컴퓨팅 사고가 뭔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개념들, 아이디어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순서도, 의사 코드, 알고리즘, 그 다음에 자료구조를 이제 개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먼저 설명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있는 것이 이제 C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좀 배우게 되는데요. 조건문,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반복문,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제기함수, 이런 이제 함수의 이제 여러 가지 구성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과 탐색, 정렬과 같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자료 구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 대한 입출력,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정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조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해서 좀 더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포인트는 이제 C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 바로 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가 자료 구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제공을 해줍니다. 아울러서 포인트는 바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되는 그 결합 지점을 잘 제공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로는 자료 구조에 대한 것을 배울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연결형 리스트와 그 다음에 이진 트리를 배울 것입니다. 자료 구조 좀 더 그 복잡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음 학기에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과 자료 구조의 과목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번 학기 우리가 이제 실험 실습 쪽을 담당할 부분들인데, 총 한 13개 정도의 실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맨 처음에 있는 부분들이 입력된 데이터의 최대, 최소, 평균값 계산하는 것. 간단한 이제 데이터 통계 처리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부분은 이제 10진수 숫자에 대한 역순 출력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10진수 데이터를 8진수나 16진수, 2진수로 표현하는 방법들, 그 다음 비트 단위 연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키보드 함수와 키보드와 빕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전자피아노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실제 이제 소리가, 그 피아노 소리가 나게 만들어서 처리를 해 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비트 단위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프린트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늘 함수 반응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들을 계산하는 이런 기능들, 함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단어 배열에 대한 정렬이나 문자열에 대한 암호 코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있는 부분들은 이제 행렬에 대한 계산, 2차원 배열을 이용한 그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분야에, 그 다음에 이제 공학 분야에 있는 문제 풀 때 바로 C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략 중간고사 이전에 있는 이제 실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동적 배열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정렬을 하는 부분들을,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그 다음에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부분들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9번에서는 첨가 행렬이나 가우스 호흡법을 이용을 해서 선형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것들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학 분야의 문제를 C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는 이제 방안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조체 배열을 배우고, 구조체 배열을 동적으로 생성하고 정렬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벤트를 처리를 하고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스레드를 이용해서 다중 처리가 가능하게 만들고, 그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 서큘러 큐를 구성해서 함께 이제 사용하게 만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멀티 스레드를 구성하면서 이제 링크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큐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습을 통해 가지고 C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제 이번 과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어떤 그 성적들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내용에 대한 이해나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면 B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적 메모리 할당이나 동적 배열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으면 바로 이제 B 플러스 정도가 될 겁니다. 다음에 구조체를 이제 잘 구성하고, 자기 참조 구조체와 멀티 스레드를 쓰고, 그다음 배열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서큘러 큐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쉐어드 리소스나 크리티컬 섹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다중 처리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 되면은 A 정도가 될 겁니다. 다음에 기본적인 자료 구조를 구성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멀티 스레드에 대한 응용과 Q를 응용할 수 있으면 이제 그때 A 플러스가 되고, 최종적인 이제 이 과목의 목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 끌어올려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실무 지식들을 갖추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항목들이 전부 이런 이제 과제물들, 그 다음에 실습으로 구성들이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실습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됨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배우고 있고 여기까지 잘 할 수 있으면 성적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과목에 관련된 설명은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실무적인 능력들을 향상을 시키고, 그래서 C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 과목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공 과목이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그 정보통신 분야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실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이제 그 과목 그 강의 내용이나 실습 내용들을 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때 잘 그 지도에 따라서 잘 따라와 주시고 열심히 이제 강의나 실습을 잘 따라서 수행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이제 수업에 관련된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해서 이번 학기도 성공적인 한 학기, 그 다음에 이 과목에 대한 공부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